새벽 3시 30분. 허기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통증에 진통제로 또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15년 동안 그렇게도 찔러댔건만 여전히 주사바늘 들어갈 구멍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다. 아직 응석이 남았을 나이의 두 딸. 워낙에 제 일들은 잘 찾아오는 아이들이지만 도시락만은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다. 오늘도 남편이 먼저 앞장을 선다. 그러나 부인이 아이들 이부자리를 챙기는 동안 그는 기다려야 한다. 평생을 업고 다녀도 모자랄 마누라에게 업혀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그러나 어쩌랴,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고마운 일인가. 15년이 지난 오늘의 오후에도 이광영 씨는 이렇게 열심히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단잠에 취한 어둠을 뚫고 이광영 씨 부부는 하루를 시작한다. 산수동에 있는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쾌쾌한 야채 냄새가 코를 찌른다. 오늘도 학교에 가져다 줘야 할 물건들이 많다. 하나씩 챙겨보지 않으면 항상 실수하는 일. 그래서 이광영 씨는 더욱 꼼꼼히 장부를 살핀다. 소금 가마니 하나쯤은 거뜬히 들어올려야 한다. 어디 처음부터 장사했을까? 살기 위해 힘이 좋아졌을 뿐이다. 이거 다 실었는가? 확인해보시오. 창고에 있는 물건을 차에 싣고 나면 그날그날의 채소를 사기 위해 이제 부부는 시장으로 간다. 새벽의 양동시장.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산터다. 이제부터 전쟁은 시작이다. 10년 지기는 좋게 될 단골 아줌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주련만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그렇지만 이 문도 남겨야 할 일. 부인 나영숙 씨가 더욱 바빠진다. 그거 내가 실어버렸어. 어쩔까? 몰라. 아니 어쩔까? 그냥 가지고 가. 난 내일이나 가져갈게. 이 씨가 산 물건을 부인이 또 산 모양이다. 시간을 벌기 위해 따로 장을 보러 다니다 보니 가끔 있는 일이다. 국내산으로 두 장만 내주실라? 네. 갖고 키로수 한번 달아보셔. 내가 꼬셔가지고. 어려워. 신용 하나는 목숨처럼 가지고 살고 싶은 게 이광영 씨의 고집이다. 근데 시장에서 할 때 와서 음식을, 더구나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소홀히 할 수는 수입장하고 없는 우리 일. 국내산하고 구별을 해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조사할 때 수입장은 싼 거 조사에다가 우리한테는 물건 존 놈 넣어주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서 오면은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수입품을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단가를 낮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최대한 단가를 적게 잡아갖고 싼 놈 해놓고 물건을 우리한테 좋은 놈 넣어주라 하고. 지금쯤 라면 하나라도 먹어두지 않으면 아침까지 버티기가 힘들다. 함께 국물이라도 한 모금 하면 좋으련만. 일에만 정신없는 부인이 민망해 이광영 씨는 괜한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어둠이 다 거치지 않은 새벽. 이제부터 부부는 대여섯 곳의 학교를 돌아야 한다. 학교 급식물 납품업. 10년을 해온 일이건만 10년 동안 아침마다 부산한 건 마찬가지다. 신선한 공기에 취해봄직도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아침은 시간일 뿐이다. 몸이 불편한 남편은 꼼꼼히 장부를 챙기고 부인은 남편 대신 물건을 나르고 척척 맞는 손발로 빈틈없이 일하고 싶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 같기만 한가. 갈 테니까 저기 하고 여 저거는 아감께 이렇게 바쁠 때는 제발 좀 틀리지 않게 좀 하란 말이야. 제가 한나가 빵꾸 나보니까 완전히 다 뒤박도 돼보잖아 지금. 마음이 좀 물건을 언짢아진다. 볼때 얼간은 이제 안 보여. 그러나 사과할 시간조차 없는 아침 시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골목길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도 막히는 길 속이 탄다. 거래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국민학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만은 지키고 싶었지만 15분이나 우리 한우 늦어버렸다. 같은 경우에도 젖소라든가 그런 게 막 둔갑을 해요. 아니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안 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게 혹시라도 이제 또 업자가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제 항상 그 한우 쓰려고. 미안해지는 마음에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는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 뭐 박살도 있고 안심, 등심, 뭐 양지, 사태 막. 영양사들이 이광영 씨가 가장 그 양질의 물건을 이제 잘 넣어주고 이게 학교에 그 경력도 많고 또 그 납품을 받아보니까 정말 참 속썩임 없이 시간에 늦지도 않고 물건을 참 잘 넣어주더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학교도 그렇게 선정하게 됐죠. 네 시간에 한 번, 하루에 6번. 지독이나 아픈 얘기. 이제 좀 아프지만 않았으면. 아프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 주사를 놓을 때마다 통증은 그대로다. 15년 동안 그렇게 한숨을 내쉬어본들 그의 아픔만 하랴. 이럴 때마다 나영숙 씨의 마음은 또 한 번 바늘에 찔린 것 같다. 그러네. 그 L3 부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를 관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나왔죠. 그래갖고 수술 여기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하고 지금도 얘가 파편이 한 20, 한 서너 개 지금도 척추 부분에가 박혀 있어요. 아마 지금 다리에 통증 오는 이유가 그런 그 파편에 의한 어떤 부작용 또는 염증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걷지 못하고 이런 것은 그냥 감내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냥 통증이 하도 심해가지고 나름의 날마다 그거 이겨내느라고 가장 힘들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장애인이 되어 살아갈 줄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광영 씨의 운명도 그렇게 거짓말처럼 다가왔다. 이런 운명이 아니었다면 진각스님으로 남아 산에서 살았을 사람. 80년 5월 초파일 행사 준비를 위해 산에서 내려온 그는 보지 말았어야 할 광주의 비극을 보고 말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다 못해 적십자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5월 21일 구시청 사거리 공수부대 무차별 총격에 쓰러졌다.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은 정말 죽음의 시간이었다.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한 여자, 그에게는 천사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다시 삶의 용기를 얻는다. 만화가게, 통닭집, 그리고 지금의 식품 납품업까지 고생도 참 많이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 행복했던 날들. 오후가 되면 이광영 씨는 또 한 번 장을 보러 나선다. 빠진 물건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준비해둬야 할 것들. 안 돼, 정많은 돈 시장 아깝잖아, 사람들 덕에 이제. 혼자서도 장을 볼 수가 있다. 안 돼, 내가 손인데. 시세대로 온 거에다가 밑점으로 많이. 그런 게 하나도 안 깎았잖아요 오늘은.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가슴이 넉살을 아파, 부리며 좋아요. 물건값 깎는데도 익숙해졌다. 좀 여유로워진 오후 시간.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 같은 사람들을 보러 가기로 했다. 빛고울 재활원. 허름한 가건물이지만 30여 명이 되는 장애인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뭐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먹거리를 싣고 달려왔다. 정성스레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어쨌거나 모두 열심히 기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단체 후원이라든가 예. 교회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없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좀 힘들죠. 사실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갖고 그래야 되는데 또 알겠습니까? 또 선거철 돌아오니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련만 전지 자기 것을 효과가 나눠주려는 올라가서 사람은 찾아오는 근데 적다. 올해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인색해지네. 있다. 제가 그래도 장애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저보다도 중상인 장애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애인 활동 같은 걸 해보면 그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장애인들이 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물론 사회인들의 어떤 따뜻한 시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그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오늘도 하루 일을 마쳤다. 부인의 등에 업혀 하루를 시작했듯이 또 한 번 그녀의 등에 업혀야 하루가 끝난다. 늘 미안스러운 마음. 이럴 때 몸이라도 좀 가벼웠으면. 힘들게 하루를 보낸 부부를 두 딸이 환한 웃음으로 맞이한다. 계속 그냥 그 외운 거야 영어를 쓰고 막 솔직히 한 번 읽어보면 아냐. 응? 참, 난 너희들 엄마 아빠는 너희들뿐만 보고 지금 사는데 솔직히 나참 걱정이다. 아이고 잘해라. 에? 또 한 번의 통증이 시작된다. 밥보다 더 많이 챙겨야 하는 일. 그러나 이런 아픔이야 어디 마음의 상처보다 더할 것인가. 아이고 이런 주사에서 언제나 해방되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그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저 혼자뿐만이 아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소외받고 그리고 관심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그 관계자들은 단순히 그 어떤 법에 의거해서 보상 몇 푼 준 걸로 그들의 책임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가장 서운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세상 일. 그러나 그의 상처는 아직 그날을 기억한다. 15년이 지난 5월 오늘. 이제 그에게 남겨진 숙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5월을 기억할 때마다 의무감처럼 솟아나는 삶의 의지.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는다.